네, 자, 해킹하면 PC, 뭐 노트북 이런 쪽에 공격을 많이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들어서는 스마트폰, 심지어 웨어러블 기기까지도 해킹을 한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해킹 그룹들이 조직화되고 전문화되고 있어서 이제는 뭐 365일 보안을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최근 어떤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윤광택 상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게 보면 이제 작년, 재작년 매년 이런 어떤 보고서를 내잖아요. 네. 뭔가 좀 변화하는 흐름들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죠. 과거에 해킹 관련된 부분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예. 개인들의 이름을 알리는 부분들, 내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내가 이런 거 해킹했다. 그렇죠. 지금은 좀 더 진화가 돼서 이 부분들이 점점 전문화되어져 있고 더군다나 조직화되어 있다는 게 가장 큰 변화라고 보여지고 그 있습니다. 전문화돼 있고 조직화돼 있다. 최근 러시아 마피아들이 말이죠. 네. 이런 쪽에 해커 그룹을 좀 많이 만든다는 그런 소문이 있더군요. 충분히 가능한 얘기가 됩니다. 예. 공격자들 그룹이 어떤 공격을 하게 돼 있는데 도움말 페이지를 만든다든가 심지어는 헬프데스크까지 만들어서 사용자들에게 온라인상으로 내가 이렇게 하게 되면 돈을 줄게 라고 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또 하나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두운 곳에서 뭐 해킹을 하거나 키보드를 두드리는 모습을 보통 생각하고 있지만 그들도 똑같이 직장인처럼 아침에 출근하고 퇴근하고 주말에는 쉬고 긴 연휴에는 본인들도 휴가를 가는 걸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야, 이거 재밌다고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한마디로 비즈니스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분업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취약한 부분들을 캐는 조직들이 만들어져 있고 공격 툴킷을 만드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고 또 공격을 하는 조직이 만들어져 있고 더군다나 금전적인 지원이 없이는 사실상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중국에 기반을 둔 히든링크스라고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산업 스파이적인 성격을 띠는 공격 그룹이었는데 그들이 원하는 국방회사의 공격을 진행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직접적으로는 공격을 하기가 어려워서 보안회사의 솔루션을 확인해 봤더니 특정 회사의 제품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해당되는 보안회사의 공격을 통해서 그 회사에 어떤 취약점이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다시 그 공격을 통해서 그들이 원하는 국방 관련된 회사의 정보를 훔쳐나갔던 케이스가 하나가 이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정보 유출이 이제 대형화되고 있다라는 사례는 어떤 게 있을까요? 과거는 정보 유출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도난과 분실, 나가면 안 되는 파일을 보내면 이제 발생했던 케이스인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공격자 그룹이 저기에 정보가 있구나. 내가 저 공격을 통해서 어떤 정보를 대량으로 갈취해야지. 그리고 판매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다는 게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좀 알만한 사례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해커들이 실제로 개인의 정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들을 암시장에서 팔기 위해서 앤썸이라는 회사를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직에 가지고 있는 대규모의 개인 식별할 수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유출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2015년도에는 그 애슐리 메디슨이라고 하는 온라인 그렇죠. 데이팅 예. 사이트가 해킹이 돼서 거기에 된 회원들 사이의 정보들이 다 유출됐던 케이스가 존재하고 있죠. 네. 사실 어떠한 배우의 어떤 목적을 통해서 애슐리 메디슨을 해킹했는지는 나타나지 있지 않지만 사회적인 반응을 일으키기도 했고 또는 거기에 회원은 2사람 정도는 자살했던 케이스도 나타나져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제 개인 영역에서도 뭔가 공격이 많이 들어온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례로 드는 게 랜섬웨어라는 얘기를 해요. 마치 이제 인질극을 하는 거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개념부터 좀 이해를 하고 가야죠. 초기에 랜섬웨어라고 하는 부분들은 컴퓨터가 단순하게 잠겨서 네. 컴퓨터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컴퓨터가 잠겨 있어. 그리고 이거를 풀려면 돈을 얼마 내라고 요청하는 분들이 초기에가 됐습니다. 예. 그런데 단순하게 컴퓨터만 잠겨져 있지 그 부분들은 컴퓨터를 재설치하게 되면 사실상 이제 돈을 주지 않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재설치하는 비용만 발생하게 되는 게 현실이야 됐죠. 예, 그렇죠? 예. 그들의 수익성은 떨어지게 돼 있었습니다. 예. 그 떨어진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들이 고민한 게 뭐냐면 파일을 인질로 잡는 겁니다. 해당되는 파일이 예. 암호화가 되게 보게 되면 그 암호화된 파일은 이제 풀 수 없게 되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해커들이 요청하는 금액들 자체가 적정한 금액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뭐 몇십만 원? 많게는 50만 원, 60만 원, 작게는 뭐 20만 원 선에 하다 보니 내가 가지고 있는 추억을 40만 원, 50만 원 바꿀 수 있는 그런 저울질을 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개인에게 이루어지는 랜섬웨어 공격은 어떤 방법입니까? 특정 사이트에 가서도 감염이 되는 자기도 모르게 컴퓨터가 감염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그들이 스팸성으로 이메일을 대량으로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들 자체도 결제, 페이먼트, 쇼핑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용자들은 해당되는 파일을 읽어보고 파일을 클릭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요. 일종의 악성 코드 개념인데 제가 이제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 해커는 말이죠. 당신이 야동을 봤다. 그 증거를 잡아서 돈을 요구하는 이런 것도 있더군요. PC에는
뭐가 달려있냐면 카메라가 달려져 카메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격자가 네. 포르노 사이트에 감염을 시켜서 이 웹서핑을 계속하는 동안은 그들의 화면을 그대로 보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찍고 너의 IP가 몇 번이었고 언제 어느 시간에 내가 이걸 그대로 기록을 가지고 있어. 예. 네가 나한테 돈을 주지 않으면 난 외부에 공개하거나 사법당국에 공격을 할 거야. 그걸 면제하기 위해서는 돈을 내게 얼마를 보내.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야, 무섭군요. 그러니까 그들은 항상 심리적인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감염이 된 랜섬웨어가 보니까 종류가 또 많이 변하고 있어요. 이제는 심지어 랜섬웨어가 말도 합니다. 말로. 예. 저도 이제 그 랜섬웨어 감염된 걸 봤는데 감염되자마자 스피커에 음성이 나오더군요. Attention. Attention. Your documents, photos have been encrypted. 그러면서 안내창이 동시에 뜨더군요. 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돈을 내야 한다. 근데 보통 근데 돈이 보니까 다 비트코인 이런 어떤 전자화폐 형태로 돼 있더군요. 비트코인을 공식적으로 구입을 한 다음에 어느 특정 주소로 제가 돈을 보내게 되면 예.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전혀 알 수가 모르죠. 없어요.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모아진 비트코인은 그들이 현금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익명성을 제공하는 비트코인들을 선호한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런데 보면 말이죠. 랜섬웨어를 복구해드립니다라는 또 회사들이 있어요. 네, 몇몇 공공의 회사들이 보안 회사들이 공격자들이 만들어져 있는 그 암호화 방법을 깨는 경우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격자 그룹들 자체가 깰 수 없는 수준의 암호화 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랜섬웨어 복구해준다는 업체들에게 문의를 해보면 한마디로 돈을 대신 내주는 회사라고 그러더군요. 그렇죠. 사실 일반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을 어떻게 구매해야 되고 어떻게 지급해야 되는지를 사실상 잘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암호화를 풀어주는 게 아니라 그걸 대행해주는 역할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랜섬웨어 이거 뭐 막을 방법 없어요? 랜섬웨어라고 명명이 되어 있지만 이것도 속이 악성 코드이기 코드. 때문에 네. 악성 코드는 기본적으로 그들은 취약한 부분, 취약점이라는 것을 이용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를 최신으로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백업도 하나의 큰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온라인 스토리지라든가 다른 그렇죠. 형태의 백업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맞습니다. 있기 때문에 예. 백업을 떠놓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이 랜섬웨어 못지않게 요즘은 그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지메일. 이 지메일을 통해서도 뭔가 위협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보고가 있어요. 네. 단순하게 꼭 지메일에만 해당되는 사항들은 아닙니다. 예. 우리가 가장 큰 위협들로 하는 부분이 그 지메일의 계정이 털리는 것입니다. 계정은 일반적으로 검색을 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핸드폰 번호를 알게 되면 제가 마치 차 기자님인 것처럼 행색을 해서 초기화하는 것들을 간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메일 주소를 치고 번호를 치게 되면 차 기자님이 먼저 해당되는 코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때 공격자가 차 기자님 다시 문자를 보냅니다. 차 기자님의 계정에서 사기성이 이상징후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본인 확인을 위해서 코드를 보내드렸으니 그 코드를 제게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면 그 코드는 저기 받은 거니까 다시 제가 그 코드를 넣고 패스워드를 초기화를 시키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그 범죄가 완전된 범죄를 하기 위해서 다시 제가 초기화된 번호 패스워드를 기자님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내가 초기화를 이렇게 했으니 다음번 로그인할 때는 그걸 쓰세요. 정말 전문화되어 있군요. 자, 그리고 스마트폰 뭐 이런 쪽으로도 좀 공격이 확산된다. 어떤 개념입니까? 점점 이제는 스마트 기기가 많아지면서 스마트폰 사용이 점점 증가하고 있죠. 공격자들은 먹잇감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PC에서부터 스마트폰으로 점점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스마트폰 모바일에서는 취약점 자체는 214%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악성 코드의 개수는 13,000개 이상씩의 증가한 걸로 누적되어 있습니다. 취약점의 개수로만 따지게 되면 사실상 아이폰에 대한 iOS에 대한 취약점이 점점 많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악성 코드의 개수, 악성 코드가 창궐한 부분들은 안드로이드 OS의 가장 많은 큰 부분들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 뭐 사물 인터넷 얘기도 많이 나오고 웨어러블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이런 쪽에 새로운 디바이스 쪽에도 또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다. 공격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웨어러블 디바이스에도 그런 게 가능할 수 있을까라고 리서치를 해봤는데 네. 실제로 웨어러블 디바이스에도 랜섬웨어가 감염이 되고 예. 더 나아가서는 스마트 TV에도 그런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랜섬웨어가 감염될 수 있는 것들은 충분히 증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뭐 스마트 자동차 이런 것도 사실은 이제 실험을 했었죠. 해킹을 했더니 자동차 핸들이 자기 마음대로 막 돌아가면서 이렇게 고꾸라지는 그런 것들을 봤는데 그런 의미에서 뭐 또 얼마 전에는 국내에서 뭐 코드게이트라는 또 국제 해킹 방어대 거기에 주제가 인공지능이나 뭐 IoT 이런 부분의 취약점을 찾아라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연결된 세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예.
사실상 저희에게 주는 혜택이 많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근데 그 연결된 세상이라는 것 자체가 보안이라는 게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으면 그 좋은 혜택뿐만 아니라 반대적인 그 부분들도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앞으로 이 보안 관련돼서 무엇을 조심하면 되겠습니까? 이제까지 많은 사용자들이 컴퓨터에서 뭔가가 설치가 될 때 자세하게 읽어보는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악성 코드가 공식적으로 설치 파일을 주면서 너 파일을 다 가져가고 못할 거고 녹화도 할 거야 다 할 건데 해도 되겠냐고 설사 써있다 하더라도 아마 예 다음 설치를 누를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부터 일단은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걸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중요한 파일들은 항상 또한 별도의 공간에 저장을 해주시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안 365일 이제 안전한 날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고요. 연결은 곧 해킹을 당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거 좀 명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맞습니다.